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아침. 깜깜하다. 들려? 머리 소리? 새들도 자고 있나 보네. 뒤에서. 정막에 물소리? 쌓인 길, 펌프장이야. 장 옆을 왼쪽에 지나가고 보면. 있고, 문을 닫은 닭고기 도합장. 사라진 새소리. 내 발걸음만 울린다. 자, 뚝방길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 선회를 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쪽으로. 위험하네. 운전자를 믿고 마주했으니 볼 거라 기대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믿을 수가 없게 됐지. 방금 차는 본 거는 같아. 근데 길이 차 한 대 지나갈 정도. 조금 더 넓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 출근 차량들이 여러 대가 있으니 출발을 뒷문으로 했다면 개를 지나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차를 마주하지 않을 길이지. 그러니까 아침에는 어쩌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겠네. 아니면 다시 주차장을 와서 꺾어가는 것. 그래, 그게 낫지. 개 짖는 소리를 굳이 맞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게. 자, 그럼 또다시 길이 바뀌네. 가장 좋은 길, 안전하고 좋은 길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돌아 비닐하우스촌과 뭐 쓰지 않는 우시장 그걸 넘고 넘어 조그만 다리를 거치고 쭉 가다가 양어장을 지나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뚝방길을 지나면 된다. 어머, 주차장 앞에는 새들이 날아다녀.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있군. 우웅 하는 소리가 나는 건 뭐였을까? 지금 들리는 저 우웅 소리 말고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깨끗한 소리로, 맑은 소리로,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해서 올려도 참 좋긴 할 텐데 알아는 볼까? 근데 그게 소리 중에 그 잡음만 빼내는 과연 있을까? 소리 외에 편집이. 근데 그 잡음 중에 새소리도 있고 간혹 들리는 라디오 소리 이런 저런 것들이 어떤 분위기나 환경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녹음만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숨이 시려워서 가끔 만나는 차 때문에 버튼을 잠시 멈춰야 되기 때문에 한쪽 손은 장갑을 끼지 않았고 주머니에 넣었고, 자꾸 그런저런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무수히 많은 날을 이 길을 지나고 있고, 근데 다르다. 내가 구체적으로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일지 다르다고 느끼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르다. 깜깜한 어두운 색채. 구름이 아니라 그냥 하늘이 하얗고 어느새 비닐 커튼을 친 옷시장 건물 쓰지 않는 그리고 왼쪽에 비닐하우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마주하게 된 그러니까 높은 도로에서는 차들이 싱싱 달리고 있고 다리는 아니지 저것도 길이지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굴다리가 뻥 뚫려 있는 것 뿐이고 쭉 난 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는 차들이 있고 그와 평행하게 길이 나 있는 곳을 걷고 있지. 고즈넉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지금 풍경. 사진을 찍으면 녹음이 멈춰서 정말 알 수가 있을까? 나중에 이 길을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쭉 지난 날 내가 이제 내 모습을 찍은 지난 날을 쭉 보니 논산 계룡축협의 신축 건물에 출근할 때 찍은 모습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연결된 내 모습들을 살펴보니 기억이 다 나더라. 어느 때인지 어느 장소인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사실은 느껴지지. 지금은 대체로 맑음이지. 많이 좋아졌지.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를 지나서 사실은 답은 내려놓는 거 아니면 무시하는 거 어쩌면 연연하지 않는 거 이런 거라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뭐라 할까 책을 읽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기분처럼 겉돌았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땀 한 땀 혹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샌가 맞이하는 아침이 아침으로 보인다. 잠시 머물 뿐 단막극을 사는 듯한 충주에서의 생활, 충주에서 생활도 관사에서의 생활, 아침의 생활, 그리고 동료들이 왔을 때의 생활, 저녁에서의 생활. 뭐 사실 하는 것 뻔해. 뭐 뭘 하든 어쨌든 시간을 지나가고 그 안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든 정이 쌓이길 관심을 주고 서로 걸으면서 어제는 인피제 2년차 선배에게 물었지. 과거를 자꾸 얘기하게 되더라고. 우리의 과거는 공통 관심사 혹은 공통으로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 진규 직원한테 과거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경험이 없으니 통하기가 힘들겠지. 언제 들어왔어요? 결혼은 언제 했고요? 그래서 첫 집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에 이천에서 시작해서 S자를 그리더라고. 밤스코까지 내려오고 죽산? 뭐 아무튼 충주에서 정착하기까지 S자를 그렸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짠한 스토리인데 재미있더라고. 어떤 단막극을 보듯이
이야기 속에 그냥 간략간략한 그 작업장의 이동 속에 그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된다, 공감이 된다. 그렇다면 나라고 다를까? 나도 뭐 비슷하겠지. 근데 움직인 장소에 대해서 쓴다면 사실은 별반 재미없어. 왜냐하면 나는 양재동에서 출근을 해서 뽑혔고, 아니지, 출근해서 뽑힌 게 아니라 시험 보고 뽑혀서 양재동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여차저차 뭐 수의사로서의 인정 혹은 고학력에 대한 인정, 그만큼 뭐 다소 꺼리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입사를 해서 어디로 갔지? 대전에 구제역이 터졌을 때 서산, 광축, 예산 이쪽으로 멀리 출퇴근을 했고 기억이 나. 그리고 또 대전에서 천안으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고, 여건은 대전이다, 거리는 상관없이 우린 같이 살 거야, 뭐가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먼 길이어도 갔다 돌아오는, 왜냐면 새벽에 출발하는 만큼 일찍 오니까 4시 5시 출발해도 오후 4시 5시면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그렇지, 처음 유성 월드빌라, 아니다, 가수원 은하아파트, 직장 대출을 받았지. 2천만 원인가? 당시에 4%? 왜냐면 예금을 하면 10%, 9%, 10%를 줬던 때니까. 근로자 장기 펀드인가? 그게 아마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옳다구나, 저금리네,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었지. 그래서 첫애를 낳았고, 뭐 병원은 대구지만 뭐 살고 있던 터전은 가수원이니까 누군가 들어줄 만한, 들려줄 이야기. 굉장히 지금 안개가 자욱하니 정말 오늘따라 자꾸 촬영을 하게 만드네. 뭐 손이 시려없고 해도 가거라. 가물가물한, 어떤 게 먼저였는지 순서조차 조금 더 헷갈리는. 오히려 대전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 대전에 집을 이사를 다녔네. 가선에 있다가 저 은하아파트를 갔었나 모르겠다. 은하아파트로 갔다가 유성, 아니 진잠이지. 그리고 유성에 월드빌라에서 왔다가 그 세 군데인가? 그 중에 이제 서산, 예산과 천안을 출퇴근하고, 그게 한 7년 반 정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첫째는 은하아파트에서, 둘째는 한아름인가?
아, 헷갈리네. 이렇게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옆 사람이 지금 많이 필요하구만. 안개 낀 자욱함. 안개가 껴서 좋고. 아마 익숙하지 않다면 낯선 거리, 어쩌면 불안에 떨 수도 있는 그 시간. 혼자 청승맞다. 어쩌면 그런 평을 들을 만한 시간. 어머, 우리들도 둥둥 살살 뛰어다니면서 조용함을 더하네. 아니, 내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노. 와, 역시 사진이나 어떤 기록이 꼭 필요한 이유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조금 정확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대전을 거점으로 여기저기 출퇴근을 했던 서산, 예산, 사조, 천안, 그러다가 이제 장원식품이라고 오정동 대전 농산부시장으로 이제 출퇴근을 쭉 하다가 본원에 이제 손을 들고 올라갔지. 당시에 혁신기획팀 그래서 코칭도 좀 받고 조직 분위기도 보면서 어찌하오리까에 대한 공부, 경영의 기본 빨간 책을 보았고, 겉표지가 빨간색이지 하버드 출판사였어. 실제 구현을 해봐야 내가 느끼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각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강하게 소신껏 그런저런 페이퍼워크 같은 일들을 했고,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어떻게 보면 뻘짓이지. 당시에, 지금도 그게 버거워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그걸 했으니 얼마나 뻘짓이었겠어. 그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여기저기 이제 13년을 본원에 있는, 본원이 13년인데 본원이 이제 양재동에서 군포로 옮겼고 군포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그때 그 13년 동안 많은 일들을 여러 부서를 거치며 했다. 농림부의 어떤 뒷바라지? 어떤 일들에 대한 서포터로서 자료조사, 나중에 기획까지 하는 접근, 그리고 이제 운영, 세미나나 포럼 같은 운영도 도맡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혁신기, 교육개발, 연구개발, 그런 쪽에 농림부 쪽 일을 하며 탄탄하다가 이제 우리의 호흡 최영규 원장이 오셨고, 미국 광우병이 파동이 났을 때 일본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SR? 아무튼 척수의 어떤 그 인자를 뺐다. 32개월이든 25개월이든 그 기준을 가지고 뺐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대응하더라. 근데 이걸 하려면 우리나라 유통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져오라고 하면 한 페이지만 가져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이 지금 어떤데라는 걸 정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 이 얘기의 시작이었지. 우리나라 유통, 축산물 유통에 대한 그림. 사실 이게 시작은 아니었지. 뭐든 한번 해봐.
아우 찡한 고경철 본부장 뽕짝이 맞아서 아무튼 창의 사업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을 해가는 중에 숙제가 방금 얘기한 그거였지. 고음류 컨설팅은 정말 우리의 자질, 역량을 컨설팅 쪽으로 그리고 업계를 돌아다니고 업계 전문가들과 만나다 보니 어떤 결집력, 구심력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게 개별의 어떤 노하우를 움직이더라. 그래서 그 노하우를 묶이면 어떨까? 묶으면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얻고 우리가 주고 하는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사로까지 진출을 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한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지. 그 수많은 노력과 관계 형성에 대한 대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발판을 잃어버린 꼴이 된 거고 나쁜 놈이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판단에 의해 그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거기에 하나의 뿌리는 그거였거든. 우리의 이사를 열면 이사진이 와서 우리에 대해서 떤다 이 말이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협회나 단체 이사나 임원으로 참여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영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견제만 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태동기부터 참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좀 대외로 넓히자라는 취지였는데 참 말하면 뭐하노. 그 수없이 들어간 노력과 인정을 받기 위한 그래 뭐 아무튼 컨설팅의 한 획을 그렇게 어떤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그 오더 유통에 알고 싶다 이 말에 자 그림을 그렸지. 얼마나 그동안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지 내가 알고 있고 찾던 어떤 그 정보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FAO, 스태트, 호주, 미국, 일본 이 주요한 사이트의 어떤 정보의 기본 중심 그 축이 있더라 이 말이지. 기관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쭉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의 집합, 국제 그리고 우리나라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샘플이 아닌 거대한 흐름으로 보여주려고 양적인 흐름을 묻기 위해서 각각의 주체들을 정의를 내리고 역할들을 이제 살피는 거지. 아이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건 그동안에 보았던 일들이 그 주체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달리 했더라. 그 해석을 돌리기까지 3년이 걸렸을걸? 그래서 유통에 대한 바른 경로 양적 흐름에 대한 그리고 가격의 흐름에 대한 걸 보여주었고 이제서야 최근 들어서야 이제 소비자 패널 트렌드 그리고 유통의 어떤 생각 동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참 오래 지났고 오래되었지. 사실 그때 당시에 설계의 기본은 유통을 알자. 도대체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다음 단계는 뭐였냐면 유통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흐름, 방향성에서 움직인다. 부조정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아니면 방향, 순응하는 자, 거부하는 자로 나뉘기 때문에
올바른 아니면 바람직한 정책이 수행되려면 정책의 수행이라. 내가 무슨 공무원도 아닌 것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당시에. 내일이냐 헐. 아무튼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기관을 넘어 뭐 국가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봐. 최소한 축산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내려놓았으니 기틀은 잡았다 라고 본다 이 말이지. 거기서 배운 건 어떻게 보면 억울함, 울분. 나는 유통인이다 라는 게 내가 쓴 책의 서두였지. 왜냐면 상대적인 피해, 관심 없는 곳, 알아서 하는 곳. 그런데 견제는 무척 심해. 소비자와 맞닿아 있으니 모든 그러니까 모든 공격에 대한, 견제에 대한 방어는 유통이다 하고, 알토란 같은 가격의 변동, 도매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한 과실은 농가가 가져가는. 참으로 생산이라는 것이 좋다. 방어막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곤란한 점 다 해결해 주는 곳이 있으니 그 고충을 알겠더라 이 말이지. 집풀이. 나는 유통이다. 내가 유통을 한 건 아니야. 사업을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변이 되더라. 마진을 뭐 100%를 먹든 10%를 먹든 1%를 먹든 이 차이는 사실은 유통 속에서는 기회고, 기회가 왔을 때 포착을 해서 먹는 것도 능력이고, 그걸 먹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 건 자기 역량이고 자기가 그만큼 했다.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노력의 결과물이다. 농가에서 동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여러 기술, 사양, 관리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유통 또한 구매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직원들 구매, 어떤 가축 동향, 심지어 이제 수입육과의 어떤 경쟁 관계,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저러한 길 속에 본원의 13년은 사실은 드라마틱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전략 성과를 거쳐서 현장에 다시 내려오게 된, 그리고 대전 충남, 그러니까 논산 계룡축협에 출근한 첫날, 냄새 그랬었던 그 현장에 내려왔던 그것들이 다시 충주로 이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야. 간단히 보면 조직의 어떤 그 방향이 아닌데, 거주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전에 터전을 잡고 서산, 예산, 천안 여기저기 출퇴근을 하고, 대전에서 머물다가 군포로 올라가서 삼본에 살다가 삼본에서 다시 세종으로 내려온 대전, 삼본, 세종, 그리고 남한 충주로 지금 와 있는, 어떻게 보면 대전을 시작으로 충주에 오게 된, 나중에 세종으로 갈 어머니 곁에, 혹은 대구 장모님, 장인어른,
어느 거점 시점 전원주택이 될 건지, 거주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집의 형태나 위치가 중요할까? 사실 세종시에 내가 굳이 챙길 만한, 참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 어떻게 보면 안 사람의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 그 만남, 더불어 살아가는. 왜냐면 세종만 해도 지금 15년 이후 1월 2일부터였나? 그럼 벌써 몇 년이야. 꾸준히 여전히 살아가는 여러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친구들조차 또 멀어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충주와 세종의 어떤 그 간격이 있지만, 그래도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아, 근데 소리 너무 싫었다. 사진 찍을 때 장갑을 다 벗었더니 일단 좀 뛰고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길고 긴, 짧다면 짧은, 어쩌면 그 과정을 압축한, 이걸 다른 걸로 터전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학교에 들어가고 여행을 다니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정리해 나간다면, 어쩌면 아픔조차 좋은 추억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지. 먼 미래, 지금 들이킨 이 숨의 냄새, 맛, 좋다. 이게 그리울 수도 있고, 마치 그럴 것 같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특단의 대책이 아닌 한. 하지만 우리가 기계나 건물이 아닌 괭이나 삽으로 농사를 져야 된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자연에서 낳고 자연으로 되돌리는. 근데 우리는 줄이고 있는 거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오염을 앞당기고 있고, 또 오염을 막는다고 기술을 발전시켜. 그럼 또 오염이 가중되고. 그래야 잘 살아봅시다.